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연일 최고치를 쓰던 미증시가 과열론이 확산되면서 장 후반 30분 만에 1% 가까이 떨어지며 급락세로 마감을 지었죠. 국내 증시도 양지수 모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12월 연일 이슈가 됐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가 확정이 됐지만 이미 노출된 재료로 받아들이면서 시장의 방향을 돌리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내년 IPO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았죠. 네, 토스 운영사인 비바 리퍼블리카의 상장 추진 소식에 이월드, 한국전자 인증 등이 주목받았습니다. 또 더 핑크퐁 컴퍼니의 내년 상장 검토 소식에 대주주인 삼성출판사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연말 랠리 과열론에 제동이 걸렸던 하루,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올해 개인 투자자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섹터는 바로 2차 전지 소재주입니다. 지난 7월 이후 탄력이 둔화되면서 조정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연말 들어 개인의 투심은 2차 전지주 대신 저가주와 새내기주로 쏠리는 모습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개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 지각 변동입니다. 11월 이전만 하더라도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들여다보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소재주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는데 최근 한 달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하반기 따더블 2호인 LS 머트리얼즈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2위는 LG전자 2,880억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삼성 SDI, LG 엔솔 등 셀업체가 상위에 자리를 했고요. 블루엠텍이나 AS텍 등 새내기주가 순매수 탑10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최근 한 달간 개인 순매수 종목 탑10에 오른 대부분 종목들, 오늘은 에너지가 약했습니다. LG전자와 NC소프트, 에코아이가 약세장 속에서 빨간불을 지켜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 순매수 1위 종목인 LS 머티리얼즈는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개인 순매수 종목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정책 모멘텀 이벤트 시즌 엔젤 산업주 들썩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신학기 등 이벤트 시즌을 맞이해서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엔젤 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에너지 어땠나요? 네, 캐릭터 완구 업체인 손오공이 7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톱박스 코리아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 캐치 티니핑으로 유명한 SAMG 엔터는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정책 모멘텀의 이벤트 시즌에 진입하며 주목받는 엔젤 산업주, 종목별 성장 스토리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개인 매수 종목과 엔젤 산업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LG전자와 삼성 SDI, 삼성출판사, 그리고 오로라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부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 지각 변동입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의 신규 매수 종목을 들여다보면 2차 전지에 쏠렸던 투심의 변화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연말에 개인의 수급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특징과 비교해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예, 뭐 개인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이제 낙폭과 대주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뭐 최근 한 달이 아니라 그 이전 한 달을 봤을 때 2차 전지주가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7개나 차지를 했었는데요. 최근 한 달에는 3개로 좀 줄긴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지수가 2,600선까지 강한 반등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2차 전지주들은 대부분 횡보세 정도만 좀 보여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친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른 종목을 좀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단연 뭐 순매수 1위가 이제 LS 머티리얼즈였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런 강한 시세가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머니 게임에 좀 동참하는 그런 흐름들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제법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름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그 밖에 뭐 상위 7위 그리고 8, 9위를 9위, 10위를 했었던 블루엔젤이라든지 또 AS텍, 뭐 에콰이어 같은 종목들은 상장 후에 그렇게 시세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묻지마 양상의 그런 신규 종목의 투자 패턴이 마치 테마처럼 그런 지금 모습을 보였었는데 상당히 좀 극명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측면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상위 10개 중에서 반도체주가 단 한 종목도 좀 없는데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단연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반도체 업종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단 뭐 좀 차별적인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지수를 이런 IT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좀 이끌어 왔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은 지금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좀 소외되는 양상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블루 엠텍까지 좀 짚어주셨고 오늘 또 기재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미 좀 이슈가 많이 좀 소비가 된 탓인지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수급 흐름에는 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까요, 지점장님? 네. 오늘 참 기대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에 대한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실망시키는 정도의 지수 하락을 나왔습니다.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본다라면 첫 번째로 10시 반에 기재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지만 마지막 기재부의 문구에서 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해당된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문구를 보고 뭐 일부 채널들, 일부 소통 채널들에서 그럼 내년부터 이 법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당연히 올해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가 정해지는 거고 내년 매도분부터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올해 대주주 기준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은 굉장히 실망한 매물이 많이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30분 정도 뒤에 올해 대주주 기준으로 내년에 매도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 적용이 맞다라고 해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아무래도 계속 기대감이 발생된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길게 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11월 6일에 발표되었던 공매도 제한 조치와 굉장히 상반되는 이슈인데요. 공매도 제한 조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가 높지 않은 가운데 불쑥 주말 이후에 월요일에 이슈가 나왔고요.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대감만 올리다가 결국 마지못해 나온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세로온더 뉴스 현상이 펼쳐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앞으로의 그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 향방을 가늠해 본다라면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는 5조 원 팔았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5조 원 팔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막판 상승분 매수분까지 따지자면 한 1,000억 정도 샀습니다. 5조 원 정도 팔았는데 이는 대주주 양도세 물량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한 종목을 30억, 50억 이상 매수한다는 건 그 종목에 그만큼 컨빅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양도세 피용으로 팔았다라면 다시 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행동 특성상 빠질 때는 다소 매수를 보류하고 그리고 추세가 발생했을 때 매수에 가담하는 행태가 많기 때문에 이후에 방향성이 뚜렷해질 때 개인들의 이 수급 쏠림 현상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부분을 국부유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가의 이 개인 매도 분을 담았던 외국인들이
이후에 양도세 이슈가 끝나고 매수세가 들어올 때 매도를 한다면 이는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하고 결국 매년 반복되는 국부 유출이 아닌가라고 아쉬운 점을 좀 토로해 봅니다. 네, 우선 이제 오늘 뭐 반가운 정책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 마지막 한 줄이 시장에 조금 혼란을 주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너무 좀 오랫동안 이 이슈가 좀 노출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뭐 2023년을 보면은 지금 4거래일만 정도를 이제 남겨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섹터와 종목을 중심으로 좀 포트를 재정비할 때 내년에 또 이익을 좀 챙겨볼 수 있을지 부장님의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오늘 뭐 12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었죠. 거기 보면은 이제 수출이 13%가량 증가를 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개선의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품목별로 보게 되면 반도체가 19.2% 증가를 했고요. 특히 자동차는 27.7%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확실한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업종, 특히나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도 집중되고 있는 그러한 섹터가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역시 무엇보다도 포트 재편에 의해서는 반도체는 좀 빼놓을 수 없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특히 완성차 업체들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뭐 이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쪽도 한번 고려해볼 만한 섹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내년도 증시 전망 자료를 쭉 보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물론 바이오가 상당히 투자하기 좀 까다로운 섹터이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선별적인 접근들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탄탄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최근에 그 몇 번 하반기에 많이 좀 바이오를 좀 소개를 했었는데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 그리고 뭐 메지온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접근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조금 뚜렷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이제 최근에 한 달간 개인의 수급이 쏠렸던 종목 가운데서 오늘 LG전자와 삼성 SDI에 대해서는 두 분은 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분께서 주신 신호를 보면은 다 고사인 들어와 있는데 LG전자부터 한번 볼까요? 11월 말부터 가파르게 좀 하락을 하던 주가가 지난주부터 다시 방향을 전환하는 듯했고 3개월 연속 그래도 빨간불 좀 지켜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지점장님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네, LG전자 대표적으로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면 되는 주식이죠. 보통 그 LG전자의 계절적 특성이 여름 그리고 봄에 실적이 좋았다가 그리고 가을 겨울에 실적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그런 특성을 계속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뭐 에어컨, 가전 그리고 봄에 이사철에 이 가전 수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가전 비중이 높은 LG전자의 밸류에이션 제한 요인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연간 실적이 상고하저다라고 본다면 현재의 실적이 저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는 1년을 놓고 봤을 때 싼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계절적 특성을 돌파할 만한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를 프리미엄 시킬 만한 요인들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인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네, 우선은 겨울에 사서 여름에 팔면 수익이 나는 종목 정도로 좀 정리를 해주셨고 부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을 주셨는데 하반기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우하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4분기에 부진한 실적이 예고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더욱 끌어내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에 좀 사야 된다라는 종목이라고 이제 지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부장님도 지금 실적을 조금 저점으로 판단하세요? 예, 일단 뭐 3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4분기는 이제 반토막 정도 수준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지금 집중화됐었고요. 또 지점장님 말씀처럼 또 계절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나 또 연말을 앞두고 이제 재고 정리를 일단 4분기에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좀 강화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좀 발생하는 측면들도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1분기는 이제 신제품이 재고를 어느 정도 소진을 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와 함께 나름 이제 실적이 조금 그래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주는 그런 계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4분기가 실적 관련해서는 저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나 여기에 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전장 부분들인데요. 이 전장 부분이 이제 올해도 수주 잔고가 작년 대비도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도 매출 한 10조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한 12조 정도까지 계속해서 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될수록 이제 이러한 실적에 대한 이런 변동성도 계절적인 변동성도 다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전장이 좀 담당을 해주지 않겠냐 향후에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LG전자가 다가오는 또 일정적인 모멘텀도 있는데 뭐 반도체나 전기전자나 로봇이나 뭐 다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CES 2024 AI를 기반으로 고객이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연초 CES가 좀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보세요? 네, 가전에 있어서 AI의 적용 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요즘에 AI라는 단어를 붙이면 굉장히 환상적인 단어가 되고 주가가 되죠. 그런데 가전에 AI를 접목시킨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IoT 과거에 굉장히 유행했었죠. 사물 인터넷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뭐 냉장고나 어디 노트북이나 TV에 정말 온 디바이스 형태가 되지 않는 이상 통신으로 중앙 제어식으로 진행된다라면 결국 뭐 잘 발달된 IoT, 잘 발달된 사물 인터넷 수준이 될 텐데 물론 사물 인터넷 수준에서 LG전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4년도에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의 실시간 그 언어 통역 가우스와 같은 소비자의 수요를 건드릴 수도 있을 만한 그 수요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기능성도 좋아야 되고 그 기능성에 플러스해서 AI가 탑재됨으로써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거든요. 그 가격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저는 밸류에이션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멀티플을 높일 수 있는 요소는 되겠지만 EPS를 상향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 실적에 그렇게 영향을 크게 끼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멘텀적으로 살짝 작용할 수는 있다. 자, LG전자가 이제 4분기 실적 우려에 따른 조정을 개인은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포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개인의 매수 타이밍이 좀 적절했다라고 봐도 될지 그리고 손실권에 있는 분들도 좀 더 긴 호흡으로 보고 홀딩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세요, 부장님. 사실 뭐 11만 원 안 돼, 10만 원 좀 그 중반대서부터 사실 매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적절했다라고 꼭 뭐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런 염려들은 많이 좀 희석이 되면서 악재는 어느 정도 소멸이 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 관련해서도 이제 5천억 수준으로 당초 우려보다 조금 적은 그런 금액으로 마무리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악재 소멸 구간으로 진입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좀 점진적이나마 그래도 조금 반격의 시간은 다가왔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기술적으로는 1차적으로 이제 11만 원 정도 선 그리고 저는 이제 12만 원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대략 한 만 원 단위로 계속해서 좀 저항대는 있습니다. 13만 원까지도 이렇게 계속해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11만 원 선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면서 12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정도씩 1차, 2차, 3차 정도로 이제 조금 가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 자 이어서 이제 삼성 SDI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중순 이후로는 차별화된 반등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됐는데 여전히 좁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3% 정도 밀리면서 좀 힘없는 모습으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부장님께 SDI에 대한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여전히 뭐 사실 전방 수요 둔화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계속해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진출이 좀 늦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세제 혜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무엇보다도 다른 회사들보다 이익이 안정적이고 일단 무엇보다 밸류에이션 싸다라는 건데요. 내년도 이익 대비 대략 PER로 한 15배 정도 수준이면은 다른 업종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 업체들이 대략 아직까지도 4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을 것이다. 다만 조금 역시 제한적일 수는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달 정도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지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지점장님께서도 지금 고사인 주셨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LS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는 최근 한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2차 전지주인데 SDI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매력은 어디에 있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LS 머티리얼즈와 삼성 SDI 모두 개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다만 저는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샀다라고 생각하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샀다라는 건 매도 호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아먹은 걸 샀다라고 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건 매수가에서 대기를 하면서 외국인들이나 기관 매도 또는 타 개인의 매도를 받았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네. 이는 매수 강도 차이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삼성 SDI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에 PER 15배, 내후년 25년도 예상 실적 대비 PER 11배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한 위치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정말 지금 화학이나 일부 시크릿컬처럼 완전 고전 사업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면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고객사였던 BMW 출하량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고요.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은 올해, 이제 내년이죠. 24년도에 4680 원통형 런지 그리고 LFP를 이용한 ESS의 그 마진 개선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동사가 이런 역사적인 PER 하단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삼성 SDI 지금 가격이 싸다, 밸류에이션 훌륭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지금 11월부터는 바닥을 조금 형성한 점이 보유자들에게 위안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좀 지루하잖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적인 어떤 비용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기회 비용 같은 거 좀 생각했을 때는 좀 더 속도감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은 좀 어떨까요, 부장님? 그렇죠. 사실 같은 기간에 지수가 사실 뭐 10% 가량 상승을 한 상황에서 홀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사실 많이 답답한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속도감 있는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사실 뭐 사실 교체도 가능한 부분들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구간보다도 대략 한 50만 원 부근에서 한 52만 원 부근까지 반등은 어느 정도 보고 조금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아무래도 지수도 단기적인 고점에 조금 흔들리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 다시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 쪽으로 조금 더 매기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감안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등 시에 일부 교체를 해보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뭐 계속해서 가져가신다면은 뭐 60만 원까지도 목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내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구간이지 않는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젤 산업 관련주로 넘어가 보겠는데 바로 오늘의 종목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삼성출판사 그리고 이제 오로라를 좀 올려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두 분의 신호가 좀 엇갈렸습니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익원 지점장께서 고사인 주셨고 오로라는 김성준 부장께서 고사인을 주셨는데 삼성출판사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너지가 좀 좋았어요. 근데 더 핑크퐁 컴퍼니 이제 상장 준비 소식에 대주주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 행진을 갔는데 부장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스탑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좀 스탑 주셨을까요? 사실 몇 번을 고쳤었는데요. 네.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이유는 사실 이게 상장설인데 그러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어요. 물론 상한가 종목을 갔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일단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스탑 사인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직접적인 이 더 핑크퐁 컴퍼니와 연결고리를 조금 더 봐야겠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고요. 현재는 이제 휴게소업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이번 달로 말로 이제 영업 정지가 또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출액의 대략 한 10% 한 초반 정도를 차지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사라진다는 것들도 이제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겠다 보여지고 쭉 보게 되면은 사실 이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상장 이전에 막 관심을 갖다가 정작 상장이 되면은 사실 더 핑크퐁 컴퍼니로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점 감안해서 이런 기대감에 조금 반등 시에는 좀 줄여보자라는 차원에서 스탑 사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점장님께서는 고사인 주셨는데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뷰로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볼까요? 네, 저는 뭐 본업이나 엔젤 산업에 대한 그 펀더멘탈보다는 대여 상장, 이 핑크퐁 상장 이벤트를 주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이제 대여 상장 이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기관 청약률이 거의 확정될 즈음, 기관 청약률이 정말 서프라이즈 확정이 되면 한 번 더 가기도 하고 기관 청약률이 거의 컨센서스 수준 나온다고 하면 그 전후로 소멸이 되는데 과거에 뭐 지금 하이브의 전신이죠. 빅히트 그리고 크래프톤, 블루홀 그리고 지금 토스 뭐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렇게 이 상장 기대감이 발생된 초기에는 쉽게 주가가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사의 펀더멘탈과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분명 주가가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IPO 모멘텀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뭐 꺾이기도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이 상장설이 지금 뭐 처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예전에도 그 상장 이슈가 있을 때 굉장히 좀 뜨거웠던 종목입니다. 자, 그럼 지점장님께 바로 좀 이 홀딩을 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지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모멘텀은 이제 감사 보고서 수령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감사 보고서를 수령한다라면 IPO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IPO 절차 자체가 동사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목표가는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로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오늘은 2.5%, 장중에 8%까지 떴다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익원 지점장님께서는 오로라 같은 경우는 스탑 주셨거든요. 어떤 이유일까요? 네, 엔젤 산업 분명히 커져야 될 산업이죠. 보통 그 대선 테마들 초기에는 인맥주들이 주로 랠리를 펼칩니다. 근데 그 인맥이 확정되고 나서는 정책으로 옮겨지는데요. 그 정책의 단골 모멘텀이 바로 이 출산 장려 이런 엔젤 산업이죠.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이슈인데 이번에 뭐 특히 더 이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시즌 그리고 어린이날 시즌 이런 특정 그 소비 시즌 때문에 저는 모멘텀이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지난다라면 이런 특정 소비 시즌이 조금 불리해지지 않나. 결국 회사의 업황 펀더멘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내년에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에서 경기가 불황으로 들어간다면 양극단의 소비만 정말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너무 싸거나 말도 안 되게 싸거나 또는 아주 비싸서 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기의 재력과 상관없이 소비할 수 있는 양극단의 소비가 정말 부흥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양극단이 아닌 중앙에 포지셔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계절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고가나 아주 저가만 나중에 살아남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일정적인 모멘텀은 좀 일단락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사실 저도 뭐 이 저출산 대책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정책이 한두 번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많이 항상 나왔었는데 등장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계 출산율은 OECD 최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내수보다는 이제 수출 관련된 그런 회사가 그래도 더 선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그래도 한 70%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사실 저도 이게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러기에 또 스탑이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그래도 너무 좀 괜찮은 그런 실적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고요. 전체 시가총액이 800억이 채 안 되는데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49억을 기록을 했고 일단 이런 흐름들은 그래도 계속해서 좀 그래도 이어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그 의견을 드리는데 다만 이게 상당히 좀 까다로운 종목이에요. 가져가기가.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조절해가면서 가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하지 않겠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뭐 모멘텀적으로는 그렇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매출이 너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좀 목표를 잡고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전략이실까요? 일단은 사실 뭐 밸류에이션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인 목표가를 제가 이제 8,400원으로 좀 게시를 해드리는데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좀 장기 보유하기 까다로운 스타일의 그런 종목군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좀 기술적인 목표가로만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물론 매력은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거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소량의 정도의 비중으로만 비중 관리해 가면서 목표가까지는 한번 좀 더 끌고 가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4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도의 기술은 LG전자와 삼성 SDI, 삼성출판사 그리고 오로라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 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오늘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진양화학 그리고 TBH 글로벌이 9%, 5%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월드도 상승률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톡스 상장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빨간불 켜지면서 2%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엔터파트너스가 9% 강세를 보이면서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 있습니다. 3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는데요. 이 소식 전해지자 9% 상승하면서 3,340원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8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FNC엔터 9% 강세 보이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5,440원에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DCM 그리고 사조동아원이 4% 그리고 2%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락 전환하면서 10% 급락이 나온 한익스프레스도 지금 하락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1% 약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시장 공략을 알린 MFM 코리아가 4%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HMM 인수 소식 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림, 오늘 윗골이 길게 달며 보합권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 넘는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은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태진 와우넷 파트너의 종목이고요. 11월 9일 라이징 스탁으로 제시해 주신 부방입니다. 1차 목표가 3,000원, 2차 목표가 3,595원 모두 돌파하면서 수익률 30%를 넘게 기록을 지었는데 부방이 이제 라이징 스탁 소개 후에 한때는 4,000원 선도 돌파를 했었거든요. 이후에는 조금 주춤하면서 현재는 좀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수익 실현 전략 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부방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다시피 좀 최근에 핫했던 그런 어떤 테마주에도 속해 있던 부분들이라서 최근에 오늘 이슈가 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라면 이게 당연히 그 재료 노출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재료 소멸보다는 재료 노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오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장대 음봉과 함께 관련주들이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3,320원 지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뭐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재료가 소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음봉을 강하게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라이징 스탁도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전태진 파트너 TYM, 김성준 부장, 화신, 이희권 지점장, CJ 대한통운 가지고 오셨는데요. 전태진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부터 보겠습니다. TYM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네, 일단 스마트 농기계 시장 성장 기대감과 함께 아마 로봇 관련해서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들도 우리가 아마 좀 주목을 해보고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제는 뭐 자율주행이 이제 농기계 시장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고 있는데 TYM은 그 안에서 얼마나 좀 강점이 있는 건가요? 일단 TYM 자체가 최근에 그 관련된 종목들 물론 대장주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 주가 바닥을 다지고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한번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TYM이 재무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6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이제 4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수출 4억 달러, 하나로 약 5,200억 원을 기록해서 상을 받게 된 거고 물론 이제 북미 법인을 통해서 이런 통합 서비스를 선보인 것들이 아마 여기 매출에 효과를 준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중대형 트랙터 신제품들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해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고 최근에 유럽의 최대 농기계 전시에 참여하는 등
아마 지금 2026년까지는 유럽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늘 특히나 농기계 관련된 테마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주요 부분을 좀 보자면 대동이라는 종목이 그 이제 이슈가 되면서 같이 수혜를 좀 받은 모습이고요. 이 대동뿐만이 아니고 관련된 농기 관련된 종목들은 좀 앞으로 좀 주목을 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게 네. 어쨌든 결국에 로봇 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없어지잖아요. 농사 인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농업의 일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 농기계가 대신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TYM 같은 경우가 2024년에 상반기 국내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서 결국 이 농업 생태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그 대체제로 이 농기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바닥을 조정을 받아주고 지금 바닥을 다져준 다음에 오늘 거래량 들어오면서 5,52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일단 1차적 목표가는 6,600원 보시고 손절가는 5,420원 지켜보시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대동이 이제 오늘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잖아요. 이 농기계 전체적으로 지금 좋은 뷰를 주셨는데 대동은 오늘 상한가를 찍었기 때문에 약간 들어가기 부담스러워서 TYM을 주신 걸까요? 그렇게 하고 대동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상한가보다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TYM이 재무적으로 너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8,900억 매출 그리고 2022년에 1조 4천억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대동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네요. 자, 지금 TYM 같은 경우가 2020년에 7,133억 그리고 작년에 1조 1,660억을 기록했던 만큼 지금 매출적인 부분도 꾸준히 받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그 반영을 못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아직 관심을 못 받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대동이 올라가면 이제 추세적으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TYM이라고 생각해서 이미 올라간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TYM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인데요. 라이징 포인트 만나볼까요? 예, 그동안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특정 섹터를 국한해서 이제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최근에는 확산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저평가 업종인 자동차 업종이 그중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내년엔 두 건의 신공장 모멘텀과 함께 배터리팩 케이스라는 신규 아이템까지 장착하면서 모멘텀도 기대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이 자동차 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제 언제 갈까 기대감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화신은 얼마나 좀 성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상반기까지 상당히 실적이 좋았었는데요.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도 노조 파업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러면서 주가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다시 싸졌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좀 온 상황이고요. 사실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유지가 됐다라는 것은 뭐 단가 인하는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이번 4분기에 대략 글로벌 생산 대수가 193만 대 정도 수준으로서 5년 동안의 가장 좀 높은 분기적인 그런 생산을 기대를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역시 마찬가지 화신도 부품 회사로서 실적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공장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 공장이 이제 국내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인데요. 내년도 7월부터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3개 종에 올해부터 납품이 시작이 되고 내년에는 4개 종이 좀 추가가 돼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올해 한 300억 정도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 이상의 신규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신공장은 이제 미국의 현대차의 조제 공장의 완공과 함께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화신도 조제 공장의 완공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현대 기아차와의 같이 성장을 하면서 샤시 부품을 이제 납품할 예정인데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의 관심이 좀 기대가 됩니다. 물론 공장 가동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 비용도 많이 있겠고 하기 때문에 당장에 재무적으로는 바로 이제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1,100억대 그리고 순이익도 1,000억 이상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4,8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면 PER로 한 5배가 채 안 되는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현재의 주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뭐 현대 인도 시장의 인도법인의 성장과 함께 또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현대차의 조제 공장의 성장과 같이 함께 외형 성장이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주가 위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오늘 고점이 이제 2만 원이 넘는데 이 정도 가격까지 돌아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제가 이거 지난 6월 26일 날 한번 소개를 했다가 목표가를 한번 도달을 했었던 그런 회사긴 한데요. 그 후로 주가가 상당히 더 많이 밀렸고 그 이전보다도 많이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차트 보면은 지난 11월에 고점을 어제 그 강한 거래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차적으로.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의 이제 시장의 관심 가능하리라 기대가 되고 일단 목표가는 이번에는 한 17,000원 정도로 조금 이제 낮춰서 네. 이전보다는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해도 뭐 PER 따지면 한 6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희권 지점장의 라이징스탁 CJ 대한통운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내년 24년의 화두는 불황형 소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불황형 소비의 가장 핵심이 될 만한 CJ 대한통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황형 소비가 되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소비가 더 많아져서 택배 물량이 늘어나는 걸까요? 그런 포인트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포인트는 알리와 테무와 같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이 국내 국산 제품의 이 대체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 물가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 이런 현상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는 이 특정 연령대가 아니라 전 연령대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결국 CJ 대한통운 가장 큰 택배사와 그리고 이 알리익스프레스의 독점적인 계약, 단가를 위해서라도 독점적인 계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되고 있고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의 성장이 CJ 대한통운의 성장과 같이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등장하기 전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이런 일부 쇼핑 업체들의 제한적인 시장 형성으로 택배 단가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기존의 택배 가격의 하락의 하방 경직 요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때문에 내년의 실적 추정치가 저는 올해 말과 내년 초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추정되고 있는 이익만으로도 내년 PER이 11배 수준인데 이 11배 수준이 저는 7배 수준, 6배 수준까지 하락한다. 주가가 상승 하락하지 않더라도 EPS 추정치 상향만으로도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요소가 생길 거라고 보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한번 지금 주가는 쉬고 있지만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구매 대행 시장과 함께 CJ 대한통운이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좀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년에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세요? 네, 1차 목표가고요. 15만 원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차적으로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이희권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미지스입니다. 사람의 피부처럼 여러 촉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촉각 감지 시스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에서도 1% 강세 이어지면서 3,72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는 FSN이 차지했습니다. 틱톡샵이 한국 진출을 준비한다는 소식에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외 다른 광고 관련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15% 급등세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 에너지 이어가나 싶었는데 약세로 전환되면서 1.6% 하락하고 있네요. 3위는 우리바이오입니다. 14일 연속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거래의 연속 상승세로 오늘 7%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2위 확인해 볼까요? 네, 2위는 이월드입니다. 토스 상장 기대감에 연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 터지며 현재 2%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전문 업체로 광고 관련주들의 강세 속에 13% 급등하며 고점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탄력적인 모습이네요. 4%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특징주 2위 이월드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스뱅크 지분 10%를 이랜드가 보유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한가 후 오늘은 윗꼬리 달며 2%대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량 실리면서 2%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멘텀의 연속성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이 이월드 같은 경우는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중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그 관점에서 좀 공략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일단 이월드는 이제 이 상승한 이유가 이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 중인 비바리 퍼블리카가 상장 준비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상한가가 좋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토스는 적자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상장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관련된 테마주들이 먼저 움직임을 좀 보인 것뿐이고, 물론 이제 국내 핀테크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토스가 굉장히 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했던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 뭐 시중은행들의 어플리케이션 체계도 좀 바꿔놨고, 보험이라든지 결제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플랫폼 기업을 사람에서 이제 상장 시의 기업 가치가 8조에서 9조 원 달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존재하고도 있지만, 일단 이 종목 자체는 이 테마에 의해서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이 이슈에 따른 흐름으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 장대음봉 나오면서 윗꼬리 밀고 밀렸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장까지 아직 많은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5위 이미지스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업체인데요. 최근 4거래 연속 우상향하면서 좋은 에너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처음으로 실시간 다중 촉각 감지 시스템 개발 소식도 전했는데 시간 내에서도 현재 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그 개선 기대감과 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만큼 이 이미지스 역시 좀 좋은 흐름이 계속 나와줄 것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번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촉감 감지 시스템 자체가 최근에 이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 부상이라든지 사고, 이런 로봇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상용화되고 한다라면 업계에서 이제 향후 이 촉각 감지 시스템이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의수에 적용하면서 제조업이나 환자 재활 운동에 활용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대감 말고도요. 최근에 반도체주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지금 바닥 2644원 바닥을 찍고 나서 점진적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건 매물 소화로 분석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좀 꾸준히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기대감과 오늘 좀 개발했다고 알려진 촉각 감지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기대감까지 긍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특징주와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바닥론이 힘을 받으면서 오후장 들어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또 어제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도 있어 보이는데요. 상해지수가 0.5% 상승, 선전이 1%의 급등세,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는 0.08%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하락 마감한 미증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현재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0.6% 오름세 연출됩니다. 미국에서는 중요 지표들의 발표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11월에 공개된 지난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5.2%를 기록했는데 과연 최종 수치에서 성장을 유지했을지가 관건이고요. 또 경기 동향을 체크하기 좋은 11월 주택 판매 지수도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마감 후에는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실제 패턴을 읽기 좋으니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영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